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와 우체국이요, 새로운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인 복지 등기 사업을 시작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기 우편을 활용한 방식인데요. 올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해당 지역에서만 등록된 치매 환자가 2,500명 정도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기엔 너무 많은 숫자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집배원이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묻고 관찰한 다음 점검표를 작성해서 보내면 치매 안심센터가 이걸 받아서 검토하고요, 고위험 치매 환자를 가려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평소 집집마다 우편 배달을 하면서 주민들과 안부 인사도 주고받는 집배원들이라서 치매 환자나 보호자들도 큰 거리낌 없이 대면한다고 하고요. 집배원들도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인 만큼 한계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켜볼 부분이지만요,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데 좋은 묘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요,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제작진이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을 맡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먼저 매일 이 시간에 인사 전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더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외식 브랜드 마케팅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오늘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이 신입사원들의 퇴사를 미리 가려내는 리버스 리크루팅 이란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요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봄을 맞아서 대기업들이 상반기 공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려운 불경기지만 다들 취업에 꼭, 원하는 기업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입니다. 문제 이제 나갑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죠. 증명사진 붙이고 자신의 학력, 경력, 스펙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는 이 서류, 무엇일까요? 많이 써보셨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김선호님, 장유인님, 황진구님, 박정희님, 1주년 축하 감사드립니다. 2300님도요. 자,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농정 요구사항을 내놨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후계농업경영중앙연합회가 제22대 국회에 발의하는 5대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네. 농가소득 경영 안전망 강화하고요. 그리고 농업재해 피해 복구 대책 현실화, 그리고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그리고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면 도입, 마지막으로 농촌 특화형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이렇게 5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30만 농업인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5대 농정 요구사항은 현장 의견과 함께 이날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우선 농가소득 경영 안전망 강화인데요. 이게 20년 넘게 농업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경영비는 올라서 농가 부담이 심화되고 또 이에 따라서 농업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면세유나 농사용 전기 그리고 무기질 비료 같은 주요 농업용 기자재와 에너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이고요. 그리고 또 농업재해 피해 복구 대책 현실화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복구비의 지원 단가 기준과 지원 항목 그리고 단가 이걸 좀 현실화하고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를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이전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요구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강화 요구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번에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전면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특화형 의료 서비스 제공 이 세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농촌 지역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네. 먼저 국민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가 농업인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농업 자체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건골격계나 심혈관계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건강검진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 농업인으로 전면 확대해 달라. 이게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전면 도입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농어촌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강화해 달라는 게 농촌 특화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촌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극히 부족한데요. 요즘 사실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왕진을 하는 이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진료를 하는 지역도 아주 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부족한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찾아가는 이동 진료 서비스라도 좀 대상 마을이나 방문 횟수를 늘려달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5개 요구사항을 내놓은 한농연은 167개 한농연 시군구 연합회를 통해서 총선 출마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을 하고요. 또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이 같은 정책 대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소식입니다. 농축산 분야에서 가장 큰 조직이죠. 바로 농협중앙회인데요.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1일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직전 이성희 회장의 임기가 사실 이달 21일까지였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열린 농협중앙회 정기이사회에서 3월 6일 퇴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퇴임식이 열렸고 강호동 신임 회장은 지난 7일에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11일에 이렇게 열린 겁니다. 네, 취임사에 이제 앞으로 농협이 갈 방향을 담았을 것 같은데 혹시 취임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을까요? 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이렇게 이제 기치를 내걸었는데요. 이렇게 강 회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취임식에서 이제 변화와 혁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농협, 그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농협이라는 이렇게 4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걸 또 달성하는 방안으로는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하고 농민 존중, 농업 성장, 농촌 재생, 그리고 농협 혁신에 기반을 둔 농사 가치라는 운동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네, 농협이 좀 특징적인 게 조합원에서 시작해서 농협 금융지주 등으로 이어지는 출자 지배구조 조직이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조합원, 지역조합,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협 경제지주와 농협 금융지주 등으로 이렇게 출자가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축협 중심의 농협을 구현하겠다는 말과 함께 금융 부분의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을 통해서 지역 농축협의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런 목표도 밝혔는데요.
사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신용사업을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경제사업을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농민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취임하는 상황이니까 반대하고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농민단체에서도 일제히 취임을 환영한다 입장을 이제 내놨는데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핵심 농정 파트너로 앞으로의 행보에 적극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을 내서 취임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강호동 회장의 약속을 신뢰하며 당면한 농업과 농협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개개의 농축산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들 단체들이 이 앞서 말씀드린 두 단체에 사실 거의 속해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농업 단체 전반에서 뭐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뉴스가 계속 들어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즘에 맛집에 가려면 줄 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무조건 이제 찍고 보지 않습니까? 네, 사진을 그렇습니다. 맛집 인증해야 되니까. 근데 식음료 시장 역시 이 트렌드를 따라가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백화점들도 핫한 식음료 매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간다라고도 하지만 밥 먹으러 간다. 혹은 디저트를 사러 간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식음료 매장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식품 매장 구역을 예전에는 식품관이라고 그냥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특별한 이름으로 예를 들면 고메 땡땡땡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익숙하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인기 있는 식음료 매장을 유치하는 경쟁이 맞아요.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네, 저 몇 번 먹어봤는데 네.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은 안 나시는 맛은 옛날 그다가 일이에요, 없었다는. 네. 다 전 코로나 이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 백화점이 이렇게 진심인 이유가 숫자에서 이 결과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식음료 맛집을 한 130여 개 정도 유치를 해놓은 H백화점의 판교점이 잠깐만요. 한 군데 130군데를 유치했다고요? 네, 한 지하에 있는 식품 이야, 매장들이 가볼 만하네요. 네, 13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연간 방문객이 2,6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구의 절반입니까? 그 정도로 자주 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밥 먹으러 간다라는 거를 숫자로 증명을 하는 거고요. 또 잠실에 있는 L백화점은 요즘에 줄 서서 산다는 베이글 혹은 도너츠 맛집 두 군데를 유치를 했는데 월 평균 10만 명이 넘는 고객이 몰리고 또 다른 효과로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매장들의 매출이 30% 이상 오르겠죠. 증가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백화점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고속터미널에 있는 S백화점이 그렇죠. 네. 그 백화점 뺐으면 네. 아쉽죠. 그래서 지난 2월에 1,600평 규모로 디저트 파크라는 이름으로 디저트 파크. 네, 전 세계에 있는 디저트 가게를 모아서 오픈을 해서 개점 첫 주말에 1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것도 진심, 또 SNS에 남기는 것도 진심인 소비자를 위해서 백화점들은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식품 매장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경우가 뭐예요? 네, 백화점에 러브콜을 받았다고 해서 다 좋아하고 무조건 입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대요.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매출은 당장 오를 수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제품이 소비됨으로써 희소성이 떨어지고 이야.
또 품질 유지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유로 드는 식음 매장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려고 하느냐가 장기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대단한 결단이네요. 우린 들어가지 않겠다. 이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인정합니다. 네. SNS에 올릴만한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소비의 기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음식도 그렇잖아요. 예전부터 꾸준히 인기 있는 공간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저도 쭉 얘기했다시피 예쁘고 보기 좋은 것이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하다. 비주얼적인 면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을 보면 10년이 넘게 20개에 가까운 식음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 모든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매장 중에 하나는 서울에 있는 한 골목길에 한옥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뜻이 홀로 한 잔의 술을 마신다라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독일 주택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해요. 홀로 한 잔의 술을 마신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가게의 명을 처음 들었을 때 독일 맥주집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그래요? 생각을 했거든요. 독일 네. 주택이고 술을 판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뜻이 그렇게 혼자 가서 이렇게 사색을 즐기면서 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어디지? 네. 또 다른 이 브랜드의 가게에는 거실 컨셉으로 만들어놨는데 역시 혼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심지어 직원들도 이 매장에 눈에 띄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응대하고 나머지는 고객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명이나 또 가구까지 차분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멋진 곳이 있어요? 네, 하나의 컨셉으로 입구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다 연결시켜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컨셉들의 가게를 만든 이 사장님은 손님을 서운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요. 사실 어두워서 사진을 찍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와서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서 충분히 즐기고 그리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 나갈 때까지 배려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진 않다고 했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적절한 응대를 해주는 직원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오픈 시간 전에 웨이팅하는 손님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매장에 들어오라고 하는 등등 오픈 시간 전에도. 와, 저 얼마 전에 쫓겨났는데 5분 빨리 왔다고. 맞아요. 요즘에는 6시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밖에서요. 네, 매점한 곳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챙기는 것들이 손님들이 이 가게들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의 본질은 하나의 컨셉도 있지만 세심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멋진데요? 혼자서 사색을 즐기게 한다. 근데 술을 판다, 그죠? 네. 분위기는 어둡어둡하고. 궁금합니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콘텐츠에 따라서 유행하는 음식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최근에 노래 덕분에 뜨고 있는 양갱.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수년째 특별한 마케팅으로 주목받는 양갱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절실히 느낍니다. 네, 저도 지난주 이번 주에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뉴스레터에 다 이 양갱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뭐 영화 덕분에 짜장라면이 유행하기도 그쵸. 하고요. 그 소고기 들어간 짜장라면. 맞아요. 네. 그리고 드라마 덕분에 치킨과 맥주가 또 동남아 시장에서 유행하기도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콘텐츠로 인해서 특정한 음식이 전 세계로까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먹방 콘텐츠들을 다양한 협찬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말씀드렸던 밤양갱 노래 때문에 양갱 소비가 늘면서 이제 아는 사람만 알던 수제 양갱 브랜드들도 같이 인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이 브랜드는 예쁘게 꽃무늬로 포장지를 만들고 그리고 선물 세트는 보자기로 만들어서 인기가 있는 K 브랜드예요. 근데 우리가 양갱이라고 하면은 전통 디저트니까 MZ 세대를 타겟으로 했고 뭐 레트로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브랜드는 처음에는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카페에서 시작을 했다가 팥빙수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팥빙수 전문점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양갱 브랜드를 새로 낸
네, 브랜드예요. 그 뭐 완전 최신으로 낸 건 아니겠네요. 네, 몇 년 맞아요. 전에 다 한 네. 거죠, 이런 게. 맞아요. 9년이 됐습니다. 벌써 양갱을 하죠. 네네, 양갱 브랜드가 9년이 됐는데 사실은 카페나 디저트 전문점은 물론 맛있고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주문 즉시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요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날 오시는 손님들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재료들을 결국에는 수급하고 또 관리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미리 생산을 해서 만들어 놓고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내놓으면 이제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양갱 같은 경우에는 또 중년의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당을 채울 때 꼭 하나씩은 드시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타겟으로 하면 알릴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9년 전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당을 섭취하는 중년의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한 양갱 브랜드인데요. 맛은 당연히 제품의 다른 것들을 첨가하지 않고 본연에 또 집중을 했고요. 또 포장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꽃무늬로 근데 멋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둘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세심한 면들이 사실 홍대에 매장이 하나 있는데 홍대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굉장히 좀 시끄러운 곳으로 우리가 잠깐만요. 근데 홍대 양갱 매장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매장은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숨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조용하고 고즈넉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위치 자체는 번화가지만 공간은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즘은 근데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든 찾아서 갈 텐데.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MZ 세대들도 이렇게 뭐 양갱 브랜드 그리고 또 전통적인 디저트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에도 또 많이 찾아가는 추세이긴 한데 사실은 중년을 타겟으로 했다라는 게 특징이고 또 백화점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이 입점을 했다고 했는데 이 브랜드도 역시 입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특징인 게 어르신들의 평균 키에 맞춰서 매대를 규격보다 낮춰서 만들었다고 훌륭하네요. 해요. 예. 네. 그래서 제품부터 매장까지 이제 온전히 이 중년 타겟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덩달아서 MZ들도 즐기는 제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더더욱 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대박은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요. 뭔가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운이 온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준비한 자가 사실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뭔가 전략을 가지고 쭉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의 전략은 배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네요. 또 이제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요즘 개인화. 네. 예, 이게 화두잖아요. 외식 브랜드들도 역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내놓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예전에 가전들이 다 흰색이어서 백색 가전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냉장고도 내가 좋아하는 색상과 우리 집에 고르잖아요, 맞아요. 컬러를. 우리 집 규격에 맞춰서 냉장고의 사이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개인화된 상품을 살 수 있는 시대인데요. 이제 외식 브랜드들도 이제 다양하게 개인화 서비스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아마 아실 텐데 그 샌드위치 전문점 중에 빵부터 토핑 야채, 소스까지 아우, 예. 네, 모든 것들을 잘 알죠. 아주 선택할 잘 알죠. 수 있는 예, 곳이 예. 있죠. 네, 거기는 예전에는 처음 주문하는 사람들이 워낙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주문을 저도 하면 그랬는데. 되는지 조합은 뭐가 좋은지 이런 콘텐츠들이 SNS에서 굉장히 확산이 될 정도였거든요. 저는 심지어 그 미국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네. 정말 A부터 Z까지라는 말이 정확한데요. 저한텐 좋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제공하던 재료부터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식이 많아졌어요. 특히 제가 이제 한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국내에 한 샤브샤브 매장에서 육수의 종류를 9가지로 출시를 해서 저 거기 가봤는데. 네, 여러 가지 드셔보셨나요? 그럼요. 네, 몇 번을 가야 됩니다. 맞아요. 예. 이게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몇 예, 번을 가게 만드는 맞아요. 거. 궁금해서. 네, 그래서 샤브샤브 메뉴라면 보통 육수는 식당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그렇죠. 이제 재료를 고르는데 여기는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기들과 함께 가면 매운맛도 조절하고 그렇죠. 도전 정신이 있는 성향의 지인과 가면 유자로 만든 육수도 먹기도 하고요. 그거 괜찮아요. 네. 이미 아시는군요. 먹어봤습니다. 예. 그거 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맞아요. 예. 이렇게 고르는 재미를 더한
제품들도 있고요. 또 김밥도 물론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김밥이 있긴 하지만 백미, 흑미, 귀리 그것까지 선택이 돼요, 네, 이제? 이렇게 밥과 뭐 재료 그리고 소스까지 이야. 만들어서 김밥을 10,000가지 조합으로 즐길 수 있는 브랜드가 네.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식도 커피나 샌드위치처럼 다양한 조합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되게 무제한인 것 같아요. 확장성이. 맞아요. 방금 김밥도 뭐 수십 가지가 아니라 1만여 가지의 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야, 예. 네, 충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상상력이나 뭔가 아이디어에 따라 굉장히 사업 아이템들이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디어 좀 많이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최근 3년간 이직, 퇴사 이런 단어 언급량이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취업난을 뚫고 힘들게 입사했지만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이른바 퇴준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이러한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을 낮추고 채용 시점에서부터 퇴사하지 않을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리버스 리크루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리버스 채용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저는 굉장히 새로워요. 네네. 근데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해요. 네. 저희 회사도 네. 있어요. 그렇죠. 퇴준생. 그러니까 퇴준생이 들어오는 건 많이 봤고 네. 좀 신기합니다. 요즘은. 직장인들 10명 중에 8명이 실제 다니고 있으면서 나는 퇴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네. 그 통계가요, 대표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진짜 그래서 사표 쓸 거야? 라고 하면 안 써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좀 부풀려진 느낌 아닙니까? 막연한 그게 아니라 네.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아니고. 네네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냐라고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8명, 10명 네, 중에? 10명 중에 8명이라는 거죠. 저 같은 애들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보면 누군가 다니고는 있지만 저희 때는 사실 용기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 준비 자체도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인데 요즘은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여기가 평생 직장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한 번 더 올라갈 거야. 다른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헤드헌팅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사원으로 들어와서 과장까지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내 위에 있던 상사가 그대로 그 위치에 있으면 나는 항상 내 밑에 있던 애 어린애 지옥이죠. 네, 내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쟤는 항상 내 밑에 있던 애야. 내 사수야. 이렇게만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인재가 커나갈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하면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를 옮겨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옮기는 게 마치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 문화, 그들의 젊은 친구들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희 남편 회사의 그 밑에 직원들이 그만둔 친구가 있어서 왜 그만두냐, 갈 곳을 마련해놨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준비를 해서 빨리 더 좋은 곳으로 갈 거라는 거죠. 혹시 집이 부자예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그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도 이렇게 밥을 한번 사줬나 봐. 네. 잘 될 거 하고 있냐 그랬더니 후회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정말. 잠깐만요. 미리 준비 이러면 좀 너무 하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중에 요즘 분위기가 내가 능력 있어서 뭐 퇴사 사표를 딱 내면 저 친구는 갈 곳이 있나 봐. 능력 있어.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꼭 안 돼요, 그거는. 네네, 준비를 하고 나오셨으면 그건 절대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14년차 일반 아나운서 입장에서 볼 때 그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예.
퇴준생이라고 하잖아요. 퇴직을 준비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이런 퇴준생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퇴준생들이 늘어나나 봤더니 기존에는 그냥 근무 조건이 좋거나 뭐 회사 네임밸류가 좋으면 그럭저럭 나는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 참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요 조직에서 일을 한다는 게 내 미래의 커리어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건 중요하긴 거죠. 한데. 예. 왜냐면 네. 아무리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집값 때문에 점점 더 부동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내 커리어를 인정해주고 나의 역량을 인정받아서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가다 보니까 이런 퇴준생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부정적인 하나의 생각이 스치는데 찾아 가서 부동산을 사면 좋겠는데 네네네. 찾아 가는데 부동산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 그렇군요. 이게 근데 어쨌든 퇴준생이 많아진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저연차가 사표를 썼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명예퇴직도 많이 했지만 그런 걸 보는 조직원의 입장은 아 정말 우리 회사가 안 좋나 보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잘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그건 있는. 무조건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기업 강의를 가고 있는데 모 기업에 갔더니 자기 가족한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회사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그건 뭔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렇죠.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기업 문화라던가 아니면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부분들이 잘 됐을까라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한테도 커리어 개발을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MZ 세대들이나 네.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헌신해 조직을 위해 희생해 이게 그거는 아니라 아니죠. 예. 나의 조직의 성장과 너의 성장이 같이 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신입사원들의 개인의 성장을 기업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야, 훌륭하네요. 이런 네. 복지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좀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서 이직률도 줄어든다는 외려.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언뜻 생각하면 자꾸 커리어 개발을 시켜주면 다른 데로 갈까봐. 왜냐하면 그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외려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 커리어 개발을 해준다는 자체가 커리어 개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커리어 개발과 그리고 그 직원들이 원하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좀 알고 기업 문화도 점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리버스 문화라는 게 아 맞아요. 네네. 그게 뭐예요? 리버스 문화라는 예.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기업에서는 이제 리버스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멘토링이라는 건 경력자들이 좀 더 높은 뭐 경영진이나 뭐 경력을 갖고 있는 상사들이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멘티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그렇죠. 전수해주고 네. 이거를 멘토링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건 리버스가 이제 바꾸다는 거니까 바뀐 거죠. 그 상대가 역할이요? 역할 자체가 바뀐 겁니다. 말이 되나요? 그게? 멘티가 예. 멘토한테 가르쳐주는 예를 들자면 회사법을? 네네 아니요 아닙니다. 신입사원이 경영진한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강점을 보면 뭐 K 문화, K-팝 문화라던가 아니면 SNS 이 활용도가 아주 좋잖아요. 높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그런 신입사원들한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 이런 뭐 문화 젊은 친구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이렇게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서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굿지스럽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굿지스럽다. 지금 만들어내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요? 좀 오래됐습니다. 아, 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조어로 굿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구찌 CEO가 의사결정을 할 때 경영진들하고 했던 의사결정 내용들을 그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결정 내용을 점심시간에 이제 젊은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그냥 하달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의 그 밑에 있는 말단 의견을.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해서 회사 방향을 이끌어가고 이야.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추 굿,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굿, 해서 대추 굿,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굿지스럽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 친구 좀 괜찮아 쿨해 그러면 너 굿, 뭐 구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바로 그래서- 써먹어야지. 네, 그래서 이런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네.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공감을 통해서 경영진들도 젊은 친구들의 마인드를 읽으면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조직 문화이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젊은 구직자가 일본에서는 갑입니다. 갑. 와. 왜냐하면 일본은 25세에서 29세의 그 구직자들의 통계치를 보면 한 10배 정도 10년 전보다 이제 더 많은 구직자들이 있었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젊은 청년은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네, 젊은 친구는 젊은 없고. 친구들은 없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기업을 선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본 게 몇 년 전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일본으로 유학 가잖아요. 네. 한 2, 3년만 버티면 취업이 100%라는 거예요. 2, 3년 전에도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더합니다. 더요? 그래서 3곳에서 5곳 정도를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야. 합격을 해도 안 오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일본 기업에서는 이 합격자의 부모까지 설득을 하고 정말 이 핵심 인재를 잡기 위해서 우와. 무단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핵심 인재만이겠죠. 핵심 인재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더라도. 젊은 친구가 워낙 부족하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이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를 보면 구직자들이 오히려 면접 볼 때 면접관을 평가를 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면접관을 평가를 합니다. 이야. 이 면접관의 평가 요소가 보통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있고 네. 이 면접관은 이런 게 불쾌했고 이게 안 됐고 막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오히려 그 기업을 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 네. 그런 시스템을 보니까 이런 문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리버스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구직자가 오히려 면접관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리버스 인터뷰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곧 이제 도입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네, 하는 기업이? 2022년도에 LG 디스플레이에서 먼저 국내 최초로 이야. 도입을 했습니다. 예. 뭐 보통 인성 면접 보고 직무 면접 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복잡한 단계를 구직자들을 위해서 아예 단축해서 합해서 그냥 하나로 하고 대신에 네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면접관한테 직접 물어봐 해서 구직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오히려 해주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오히려 해소시켜주는 그런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있잖아요. 저도 구직자일 때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 그 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정보가 별로 없는 거 아세요? 맞아요. 찾을 게 되게 없어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업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는 많이 들어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분석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뉴스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네. 산업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산업 분석 리포트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리버스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저도 직접 리버스 인터뷰를 참여를 해봤는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이 지원자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왔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내가 6개월, 1년 이상 이 기업을 위해서 분석하고 투자했는데 그런 지원자가 쉽게 그만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 그거를 입장. 왜 알아보는구나. 네, 그렇죠. 예.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걸 통해서 이 지원자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 걸 보고 이런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실망할 것도 없고 그 지원자가 더 오래 다닐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지원자를 선별해서 뽑겠다라고 해서 리버스 인터뷰가 이제 기업들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혹시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경력자들한테도 이 리버스 인터뷰가 도움이 되나요? 많은 도움 됩니다. 왜냐하면 경력자는 아무래도 신입사원들이 하는 질문에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경력사원 뽑는 이유는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저희한테 좀 질문을 통해서 나 니네 회사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고 나 입사하면 이런 계획 갖고 있어라는 게 또 보여져야. 일도 해본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보여져야 되니까 경력직 분들은 미리 좀 질문을 좀 미리 만들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리버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고를 할 때 채용 공고에 리버스 인터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주셔야 구직자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진심인 사람을 뽑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창수 직업 시간. 오늘은 리버스 채용 문화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이력서였습니다. 1390님, 7917님. 이력서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 힘드네요. 지금 구직자신가 본데 힘내십시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5637님, 청년 시절이 떠오른다고 보내주셨고요. 1292님, 1주년 축하한다고. 밤새 근무하고 귀가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돌아올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